가사가 총 3덩어리인데 날 버리고 간 남자들에 대한 노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여자도 나는 이걸 역으로 좀 이용을 한 것 같아. 남자가 실제로 누구냐는 거지. 근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야기는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군불만 떼온 거죠. 언젠가나 무슨 자선 행사에서 비딩을 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만 따로 불러서 얘기해줬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누구래요? 라니까 이제 계약상 말을 해줄 수는 없고 이름에 알파벳 E가 들어가 있고 우리로 치면 이응 들어간 거 아니야? 김박이 그 남자가 지금 나를 버린 너. 그렇게 보는 거죠. 한심하게 보니까 형상화돼서 한심하게. 멋있게 묘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노래는 픽시스 아닌가요? 픽시즈가 아니라 픽시스지. 픽시스. 파파고에 물어보니까 픽시스라고 하던데. 픽시스고 비틀스래요 또 원래. 우리도 비틀즈라 그러잖아. 근데 비틀즈잖아요. 지랄한다. 모르겠어요. 그거 중학교 때 영어 시간에 맨날 나오는 건데. 이스냐 이즈냐. 즈로 하는 거냐, S로 하는 거냐. 아무튼 어쨌든. 픽시스의 Where is my mind? 음. 롤링스톤즈 기준으로는 493위. 네. 그리고 NME 기준으로는 200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미국 밴드인데도 그렇죠. 아까 네. 말했듯이 NME에서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건 보나마나 픽시스가 이제 얼터 밴드들에게 미친 지대한 영향 그렇죠. 때문에 그거죠. 200이라는 높은 순위에 올라간 거지. 80년대 밴드잖아요, 사실. 80년대라고 하면은 헤비메탈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시기고 헤비메탈이 어디까지 가고 있었냐면 약간 스포츠처럼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 그래서 이거잖아요. 속주와 속주 이런 거. 누가 더 높게 가고 누가 더 빨리 치고 누가 더 강력한지 경쟁으로만 막 치닫던 시기. 누가 더 아름답게 네. 머리를 세우고 네, 얼마나 이걸 잘 세웠냐와 이런 거에 싸움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락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마이너한 이런 장르 쪽으로 빠졌었는데 픽시스가 이때 자기네들의 이런 음악, Where is my mind 같은 음악을 딱 내면서 헤비메탈의 그 뒷세대들은 우리의 대안은 이쪽에 있나 보다. 이제 우리는 저 세대들과는 다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라고 했던 걸 이제 던졌기 때문에 사실 NME도 이렇게 위로 올려준 거고 또 이 노래가 또 나중에 저기 무슨 드라마에 쓰이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파이트 클럽 맞아. 영화 파이트 클럽. 엔딩에서 건물이 네. 폭탄 터져서 무너져 내릴 때 이 곡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했던 그 80년대 과잉된 음악에는 주제라는 게 개인적인 게 없어. 그치. 우리라는 건 있을 수 있어. 우리라는 건 다 같이 들으니까. 네. 근데 나로 향하는 음악은 없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과잉이 되니까 80년대 후반에 들면서 사람들이 좀 지겹다 이제 이런 음악. 예쁜데 맛이 없는 음식인 거야. 이제 픽시스가 이제 딱 나오면서 가사가 해석이 안 돼. 독해는 되는데 내용이 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오픈돼 있는. 그리고 같은 시기에 REM이 나오면서 음악도 과잉되지 않고 가사가 보니까 REM은 조금 더 쉬웠지.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자기 이야기라고 했어. 나 오늘 어땠는데 내일은 어떻게 되지? 뭐 나의 정체성은 뭘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그 당시는 알려들지 않았지만 90년대에 등장하는 이제 노바나부터 시작해서 그런 밴드들이 그걸 듣고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런 음악을 해야 될 것 같아라고. 가사는 굉장히 오픈돼 있지만 사운드는 굉장히 명확하잖아. 그렇죠. 특히 이 곡을 들어보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광광광광 하다가 또 조용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로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loud and quiet dynamics라고. 한 곡에 엄청 시끄러운 연주와 조용한 연주가 같이 있는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 무조건 달렸지. 앨리스 인 체인스나 사운드 가든 같이 시애틀에서 나온 애들은 보면 굉장히 헤비하게 달리지만 스매싱 펌킨스의 두 번째 앨범이라든지 위저 같은 애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딱 이 스타일이거든. 그렇죠. 그런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게 얘네들이고 특히 이 곡이고. 그렇죠. 그게 90년대에 특히 칼리지락을 하는 그렇죠. 얼터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던 기법이기 때문에 200위 정도 선정되는 거는 충분히 타당하다. 난 뭐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런지 뭐 얼터너티브 그 이후로 나온 음. 수많은 이제 그 다시 한번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스쿠버 다이빙 이거 하다가 그냥 떠오른 거래요, 악상이. 그러니까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가사가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떠올라갖고 그거 갖고 왔더니 기타리스트가 그래? 그리고 불러봐. 옆에 그냥 갑자기 하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곡이 완성이 됐는데 그 전에는 헤비메탈은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만든 노래. 그러니까 이게 야만큼 한다도 오차가 나면 안 되고 그리고 기타도 하는 거를 천천히 틀어보면 두두두두두두두 얼마나 정확하면 이렇게 된 건데 얘네들은 일단 그렇게 칠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되게 무식해서 진짜 이거 정통 메이저 헤비바라서 이런 말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음악이 주류에서 원래 프로가 해야 될 걸 못하는 애들이 이게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뭉갤 거야. 그거 아니요. 그 영향이 없다고는 말 못하죠. 못해 진짜? 네. 나는 내가 듣기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닌가. 근데 그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보면 펑크하고도 연결이 된단 말이야. 내 나름대로 세워본 기준인데 음악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시대별, 장르별이 있는데 내가 좀 항상 재밌게 보는 관점 중에 무대 위에 서 있는 뮤지션과 청중 간의 거리가 얼마나 짧으냐 기냐로 구분을 해보는 생각이니까 그 말이 맞아. 연주를 못하니까 할 줄 모르니까 펑크했지. 그 말은 맞는데 그게 결국 그 음악이 생겨난 이유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잉이 맘스틴이 섹스피스톨즈 연주를 하면 그거는 펑크라든지 90년대 초반의 얼터너티브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지. 모독이야? 잘 치는데 치면 안 되는 거야. 그 저기 프로 선수 조기 축구 가끔 와갖고 변장하고 하는 유튜브 있잖아. 그런 건가? 거지. 그렇지. 좋아하던데. 그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되잖아. 아마추어 그렇죠. 존나 열심히 뛰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잖아요. 픽시스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90년대 중후반에 홍대 앞까지 오는 거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나도 나도 하는 할 거야. 수 있어. DIY인 거지. 나도 하는데 그 그게 밴드들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뭐 델리 스파이스건 언니네 이발관 아니건 이 사람들이 솔직히 보컬리스트들이 뭐 노래를 잘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노래를 잘했으면 그 밴드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니까 뭐라는 거지? 뭐랄까 들리는 거. 근데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그 가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만약에 그 노래를 휘트니 휴스턴처럼 해버렸으면은 그러면 가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 엔다 할 때 가사가 뭔 상관이야. 지금 휘트니가 앞에 노래 부르면 된 거잖아요. 그걸로도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사실 얘네들이 기타를 들었다 뿐이지 드럼스틱을 잡고 있다 뿐이지 사실 얘네들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그냥 있는 건데 그게 우연히 음악이라는 형태로 나가고 있을 뿐 밴드라는 형태로.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전에 헤비메탈 세대들은 장인들이었던 거죠. 장인이죠. 네. 이렇게 딱. 장인 정신으로 내가 오늘 만들었는데 결국에 토토 보세요. 헤비메탈 아니죠. 토토 장인의 끝판왕. 끝판왕. 맞아. 그래놓고 가사는 너는 나의 왕비, 나는 너의 왕. 뭐 이러고 있는 거니까 할 말은 별로 없어. 그냥 장인들인 거지. 그러니까 토토가 연주하면서 막 정부야 뒤집어져라 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또 재미가 없는 거지. 그지? 리치 볼링모어가 기타를 치는 걸 막 보고 있다가 집에 갔어. 친구들끼리 우리도 밴드 나갈까? 그렇지.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런 거 나갈까? 말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카피도 다른 안 되고 거야. 그냥 우리가 안 할 수 되죠. 있는 최대한 해서 이거를 음악이라 해보지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이제 펑크나 초창기의 얼터를 보면 우리도 저런 거 한번 해볼까? 할 그렇지. 수 있지 않아? 그거죠. 기타 너 코드 3개 음. 내일까지 배워. 베이스 그치. 베이스 둥둥둥둥 해. 보컬 하고 싶은 이야기 했는데 그냥 해. 사회에 불만이 존나 많으라든지 뭐 시작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음악이라는 거지. 슈퍼 밴드들은 돈도 이미 전용기도 있고 그렇죠. 사회 불만이 있을 수가 없네. 아, 어? 아니 행복한 세금에 최상위층인데 자기네가 취미가 뭐 제트 운전 뭐 이런데 그러니까. 무슨 불만이 있어? 이제 시작한 애도 불만이 잔뜩 찾겠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아니 좀 탈세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여왕 죽으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사회 불만이 뭐가 있어? 아니 그 결국에는 펑크다라는 것도 영국 런던 뒷골목에서 그럼 나라는 망했고 IMF 받았고 그냥 끝났어. 우리는 다 망하자 씨발 이거 아닙니까 그냥. 그 원래 옷가게에서 일하던 애들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서 또 옷은 센스가 있었거든. 이건 좀 안 들어가지만 이건 딱 나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간격이 가장 좁아진 시기인 거지. 그렇죠. 가장 펑크 그리고 90년대 맞아. 중후반의 전자음악 그렇죠. 노트북도 네. 없이 데스크탑 네. 들고 공연할 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이후로 음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딱 형 미국의 형들이 응. 형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때는 적어도 머리는 감고 나왔다 이 새끼들아. 공연하는 날 머리는 감고 나왔. 이 새끼들은 머리를 안 감는다고 지금 약에 취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나중에 거기까지 갔지. 근데 사실 홍대 앞도 보면요 이래요. 처음 펑크 밴드들은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게 목표였지
사실 굳이 그게 음악일 필요도 필요 없었고. 없어. 근데 우연히 그냥 또 밴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야. 에너지 분출하고 수단이지 수단. 표출하는 노브레인, 수단이지. 뭐 크라잉 이런 애들 그렇게 시작했고 진짜 더럽게 연주를 못했어요. 진짜 처음에는 또 왜냐면 너무 못했어. 안 배웠으니까 당연한 그러니까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네, 더럽게 연주를 못했어요. 응. 그리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뭐 델리 스파이스나 언니네 이발관은 연주를 잘했냐? 존나 못했어. 그때도 진짜 그때는 밴드 아무나 하던 시절이에요. 내가 진짜. 인터넷에서 들리는 말에 어느 무슨 밴드가 뭐 며칠까지 뭐 해보기로 하고 뭐 그게 언니네 이발관이에요. 그치? 그게 그게 진짜야? 진짜예요. 그거. 진짜야? 언니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글 썼잖아. 네, 하이텔에. 그거 그치 하이텔로 형처럼 뻥 뻥 치다가 치다가 진짜 뻥 밴드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형티 뜨자 해갖고 맞지? 그거. 아니 근데 칼럼니스트로 뻥으로 한 건데 거기는 나 밴드 나 하고 할수 있어. 뮤지션을 뻥으로 뻥으로 한 거지. 그래갖고 응. 이제 해서 그때 홍대 씬에서는 사실 야 우리도 밴드 해보자. 이게 됐어. 왜냐면 쟤도 하잖아. 쟤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 했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벌써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크라잉넛은 말달리자 같은 거는 자면서 할 수 있어 이제 너무 많이 해서 발로 해도 돼. 다 해. 딱딱 진짜 잘 맞고 정말 그리고 사운드 체킹 할 때는 그냥 한 명이 기타를 이렇게 치고 있다가 넌 내게 반했어 막 그냥 노브랜 노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근데 다 잘하지 이제. 저기 모던 락 하던 그런 친구들도 연주가 같은 곡을 계속 하니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냐면 실용음악과 출신 애들이 세션으로 들어오니까 사운드 때깔이 달라지네. 야 이건 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데이브레이크 뭐 이런 밴드들 보면 보컬하고 베이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얘네 둘은 못 배운 애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일자 무식한 놈들 진짜. 악보도 못 보는 놈. 동생이지. 동생 친한 애들. 해도 되지. 그리고 건반 치는 애는 클래식 전공이에요.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존 로드도 클래식. 그렇죠. 기타랑 베이스는 실용음악과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밴드가 이게 딱 나와버려. 딱 나와버려. 그런데 결국에 주도권 누가 잡느냐? 못 배운 놈들이. 니들이 그래서 안 배운 놈들이 이게 이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코드가 뭐야? 그러면 이제 클래식 하는 애가 이게 뭐 지랄한다. 했고 루트가 뭐냐고. 루트가 그럼 C입니다. C라고 처음부터 하지 이 새끼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 이 밴드가 먹고 사는 거는 누가 만드냐면 못 배운 애들이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거야 또. 결국에는. 그럼 뭐 이거 아무리 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섞이면서 이렇게 왔고 그게 또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 같은 경우나 뭐 그린데이 이렇게 좀 센 음악 하던 90년대 미국 밴드들도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은 진짜 살벌하잖아요. 걔네들은 미국 국기 찢어가지고 불태우면서 공연하고 하는데 계속 이걸 하니까 겁나 잘해 진짜 지금은. 걔네도 원래 실력이 그렇게 연주력이 없잖아. 잘 했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진짜 와 어쩜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시작점은 첫 곡을 우리가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를 듣고 드러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잖아. 어떻게 해 그거를. 나도 그래서 기타를 못 쳤거든. 그러니까. 근데 첫 곡을 만약에 R.E.M의 Losing My Religion을 들었다. 띠디디디 장작장 야 하자 띠디디디 장작장 이거 아니야. 그거랑 연습하면 그거 심지어 R.E.M의 Losing My Religion도 그 노래가 기타가 아니라 그 벤조잖아요. 그렇지. 벤조를 기타리스트가 선물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받아서 처음 쳐보다가 나온 노래가 그 노래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벤조가 늘었어. 그다음부터 그런 노래가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재밌네. 결국에 픽시스가 이걸 딱 던져놓고 야노드로 한 거야. 야노드.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듣고 야 우리 밴드 할 수 있겠다. 그래갖고 이거를 막 해서 이제 막 밴드가 나오고 그때 R.E.M은 컬리지 밴드로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갈 때니까 가사 뭔가 있어 보이는 가사.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가사. 그런 거 나오면서 이제 좋게 보면 내면의 고민을 다룬 거고 나쁘게 보면 존나 찌질한 거야. 막 너무 우울해. 막 나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돼? 막 맨날. 그거를 그대로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 초창기 홍대 앞 모던 락 밴드들이 침몰하는 자라고 있어요. 침몰하는 자. 자아들. 자아가 계속 침몰해. 함몰하고 막 계속 없어져. 우울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눈이 슬퍼. 애들이 딱 보면 눈이 슬퍼. 그게 먹혔어. 근데 또 클럽에 공연을 가면 제일 짜증나는 게 못 알아듣겠는 거야. 연주도 더럽게 못하는데 발음이 줄줄 새 나보다 더 새. 저 새끼 모르니까 도대체. 근데 앞에서 여자들이 다 좋아하고 좋아해. 막 난리 그때 나요. 크랭러드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좋겠다 씨. 우리도 저런 거 할 걸. 우리도 저런 거 할 걸. 힘은 존나 드는데 앞에는 형 멋있어요 이런 데가 있고 공모하면 남자밖에 없어. 씨발 이게 뭐야 막 팬미팅.
하고 있으면은 앞에서 왜 노브레인이랑 다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러니까 여자들 막 이러고 있어서 씨발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제 저기 팬 미팅을 해도 모던 락 쪽은 그 예쁜 카페에서 하는데 여기는 조기 축구 가야 돼. 다 그거예요. 아니면 게임방 다 가야 그거. 돼. 네. 어쨌든 9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되는 연주도 더럽게 못하는 애들이 머리도 안 감고 나중에 진짜 뭐 한 10년을 휩쓸었으니까 휩쓸었죠. 이런 음악이 이제 그 출발점이 해당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너바나 나오 음. 뭐 너바 영향 받은 거고 보통 들어보면 멋있어. 아니, 그- 그러네. 이것도 글로는 알고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얼터너티브하고 영 적응이 안 되다가 원래 또 그쪽 그게 안 딱 들었으니까 마음에 들어서 딱 좋아하는 밴드가 뮤즈야. 그 뮤즈 뮤즈도 보니까 나중에 개볼 보니까 이것도 얼터라고 하는데 오아시스 뒤로 아니죠. 내가 들을 때는 뮤즈는 옛날 주다스 이렇게 딱 엮여져 있어. 뮤즈는 형네 동네고 그치? 그래서 원래 근데 걔네 태생부터. 얼터라고 그래. 이게 뮤즈는. 걔네들 진짜 연주 아, 이제 살벌해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 그거는 치어 딱 그런 막는 거지. 거야. 아니 그렇게 잘 빼입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랑 그리고 비교가 되나? 일단 그런가? 이름이 뮤즈잖아. 뮤즈잖아. 그러니까 못생겼어 걔. 이름 모르는데 나와가지고 그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다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3인조가 3인조가 말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뭐 저기 공짜로 받은 검은 티 입고 나오는 그런 애들 아니잖아. 그렇지. 음. 그렇지. 걔네들 나름 얘들은- 엘리트 코스구나 그러면? 그럼 얘들은 홍보용 티 이런 거 입고 그렇죠. 나오는 애들인데. 90년대에 미국의 대중음악 교육기관 양대 산맥이 버클리라는 데가 있고 동부에 서부에는 MI라는 곳이 이제 있었는데 MI를 일본 거품 경제 때 일본 애들이 돈 넘치니까 MI를 사버려요. 일본 동경지사도 내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MI 가면은 서부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있어 거기 이제 테크니션들은 다 있는 거야. 뭐 이름만 대면 선생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걔네들이 아침부터 선생한테 쿠사리 먹으면서 밤까지 연습을 합니다. 연습하고 딱 이제 90년대 딱 나와. 기타 메고 힘겹게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저쪽에서 코드 계속 틀리고 있는 펑크 밴드 앞에 수백 명의 여자들이 몰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나의 인생이 이게 맞는 길인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주말에 클럽에서 연주를 하러 딱 가면 3명 있는 거. 이걸 내가 연주하려고 석 달을 이거 한 곡만 했는데 3명 앉아 있고 또 끝나고 나오면 앞에 펑크 밴드 앞에 수백 명이 하고 있는 거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었던 걸 이제 상징하는 게 픽시즈 이 곡이죠. 재밌다. 이제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튼 밴드 시장이 확 넓어진 건 맞죠.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인데 이건 한국 대중음악 명반 100에 선정된 앨범이지 이제 100위에 오른 송창식님의 9집 사랑이야. 일단 뭐 사랑이야라는 곡이 이게 워낙 타이틀이니까. 예전에 방송에 많이 네, 나왔으니까. 타이틀이고 그리고 가사가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이 앨범을 제가 이제 사가지고 어렸을 때 들으면서 헤비메탈 듣다가 뭐 마이클스도 듣다가 항상 요새 말로 힐링할 때는 송창식을 들었어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곡은 토함산이에요. 처음에 목탁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이게? 그런데 토함산에 올라서 쫙 가잖아요. 이게 사실 딱 따지고 보면은 레게의 리듬. 레게. 아 약간 짜자궁 짜자궁 그렇네. 토함산에 올라서 짝 이렇게 가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한 발 두 발 걸어서 요 부분은 짝짝짝짝 이건 스카예요. 진짜 그야말로 자메이카 리듬을 그냥 갖다 쓴 건데 제목이 토함산이야.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리메이크를 꼭 한번 한다면은 이 곡을 내가 스카 밴드인 킹스톤 리드스커와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걸 조금 좋아했어요. 빠르게 해야 되겠네. 네, 스카로 그렇죠. 하려면 네. 괜찮겠다.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고 가사와 멜로디가 이렇게 쫙 붙는 느낌이 이게 좀 약간 예술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불러라는 노래 있잖아요. 왜 불러 할 때 왜 불러 요 음은 악보에 표기를 못 한대요. 자기가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원래 클래식 전공하신 분이라 성악 전공하시고 맞아. 애매한 음인데 이걸 항상 그 음을 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표기 안 되는 음을 내고 하고 있는 게 맞아. 그 피치가 반음 사이에 있는가? 사이에 있어요. 미묘하게 올랐네. 올라가. 미묘하게 이렇게 근데 한 번도 안 올라가는데. 틀리신다고? 네, 근데 그걸 항상 해요. 대단하신 거네. 네. 나의 기타 이야기라는 노래가 또 이 앨범에 있어요. 6절까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소녀하고 나의 얘기를 해요.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 늘 푸른 동산이 하나 있었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띵동댕 울리는 나의 기타는 이게 후렴. 그다음에 널 따라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가요. 무슨 뜻인지 이 노래를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듣다가 자요. 하다가 물 마시려고 이렇게 딱 일어났는데 가사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할 때는 동그란 잎하고 가늘고 길다란 목 그리고 그녀의 가슴엔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지. 하나 둘 6줄기가 흐르고 있었지. 이 소녀가 기타잖아. 내가 이걸 왜 모르고 있었지 그동안? 제목도 나의 기타 이야기인데 그때 그 충격이 미사리로 가야 된다. 이분을 만나러 미사리로 가야 된다. 진짜 심지어는 제가 여기 신촌에 비틀즈라는 LP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LP바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은 제가 딱 들어가면 그 노래를 틀어줬어요. 그 노래도 저는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노래인데 진짜 그 노래는 너무 아름다운 이 가사와 멜로디가 이렇게 붙는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자기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생생해요. 그림도 다 그려지고. 그리고 이때 베이스를 이탈리아 사람이 쳐놨거든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송창식 씨가 앨범 왜 안 내세요? 그러면 같이 작업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자주 하셔요. 안 차는 거야 자기 그거에. 포함산 그다음에 나의 기타 이야기 이 곡을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집의 부모님이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송창식 싫어하셨고 전인권 싫어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쁜 목소리가 아니면 이제 가수가 아니고 쟤는 왜 자꾸 텔레비전 나오냐 막 이러면서 노래도 못 부르는 게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송창식이 나왔고 뭐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 뭐 가나다라 와서 하면 팔 벌리고 이상하다 저 아저씨 이런 약간 그 선입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전인권이 액 하는 게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느끼시는 거야 이게. 진짜 송창식 전인권이면은 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관통했던 두 개의 목소리네요 진짜. 한 명은 이제 약간 큰아버지 같은 사람 느낌이고 한 명은 골칫덩어리 삼촌 같은 느낌이잖아요 진짜. 옛날 내가 살던 작은 동네. 감사합니다. 팝인가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낡은 서점에서 뭐 책을 뒤진다든지 뭐 오래된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곳을 가긴 했지만 우리 항상 글로 가잖아요. 뭘 해도. 과거의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혹시 차후에 저희가 또 뭐가 좀 더 생각나는 게 있다거나 또 재미난 자료가 있으면 80년대의 음악 잡지나 영화 잡지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로링스톤과 NME에서 선정한 리스트에 동시에 포함된 곡을 갖고 서로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 곡에 대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위대한 앨범에 대한 것도 시작했으니까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상한 데로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음악을 글로 배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팝인가요 부제로 팝인가요 글로 가는 사람들 보고 붙여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듣는 사람 아니 글인가요? 배우고. 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놓으면은 우리가 딴 데로 빠져도 우리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글로 배우고 글로 간다. 우리는 그런 놈입니다. 글로 배웠습니다. 어쩌실 건데. 그러다 또 댓글로 골로 간다고 그러는데 골인가요?